나는 결혼식장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아니, 진짜 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내 손에 쥔 것은 가족의 가슴을 파고들 만큼 날카로운 진실이었다. 언니, 아직도 그 꼴이야? 동생 결혼식에 혼자 오다니 불쌍하네. 어머니의 조롱 섞인 한마디가 터지자 혼란이 웃음으로 물들었다. 그 순간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 미소 뒤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숨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항상 희생자였다. 서울의 좁은 반지하 방에서 자란 우리 가족은 가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쳐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이 부서질 듯 일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의 학비를 대줄 정도였다. 민준이는 항상 졌니?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그냥 착한 척하는 가면이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인기 많고 똑똑한 아이였다. 나는 그냥 평범한 여자애. 공부는 잘했지만 가족의 짐을 지고 다니느라 대학은 포기했다. 대신 직업훈련소에서 디자인을 배워 작은 그래픽 회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밤을 새워 일하며 꿈을 키웠다. 하지만 가족은 나를 실패자로 봤다. 민준이가 서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는 민준이 덕에 집안 살림이 풀릴 거야 라고 하시며 나를 무시했다. 나는 그저 웃었다. 그래, 동생이 잘 되면 좋지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였다. 그날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왜 나를 불렀을까? 민준이의 신부, 지은이는 내게 전화로 전니 오랜만이네요. 민준이가 꼭 오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동정심이 느껴졌다. 나는 거절할까 했지만 가기로 했다. 마지막 인사, 아니면 마지막 복수.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다. 결혼식장은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이 웃으며 모여들었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도착했다. 민준이는 턱시도를 입은 채 신부와 포옹하며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를 본 순간 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언니, 왔어. 요즘 어때? 그의 말투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가식. 나는 잘 지내. 축하해 라고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가족 테이블에 앉았다. 어머니, 삼촌들, 사촌들. 모두가 민준이를 치켜세우며 웃었다. 민준아, 내 덕에 집안 얼굴이 서는구나. 삼촌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나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야, 너는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하냐? 민준이처럼 제대로 된 데로 옮겨야지. 안 그러면 평생 혼자 사는 거 알지? 테이블이 웃음으로 터졌다. 사촌 하나가 졌니? 남편감은 없어? 나이도 35인데 라고 덧붙였다.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응, 나 혼자서도 잘 살아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피를 토하며 일했는지.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신부를 보며 웃을 뿐 그 무관심이 제일 아팠다. 내가 그의 대학 등록금을 대준 날, 그가 언니, 사랑해 라고 했던 그 밤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나를 버린 채 자신의 행복만 챙겼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 결혼식에 언니가 와줘서 다행이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언니, 너 돈 좀 더 벌어서 우리한테 좀 보태줄래? 민준이 집 사려면 그 말에 혼란이 조용해졌다. 하객들마저 우리 테이블을 쳐다봤다. 나는 손에 쥔 포크를 꽉 쥐었다. 이 순간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족의 짐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홀에 울렸다. 모두가 나를 봤다. 민준이의 눈에 당황이 스쳤다. 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든 것은 내 회사의 최근 프로젝트 보고서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내 상사, 김 대표님의 연설이 이어질 터였다. 그는 오늘 하객으로 왔다. 민준이의 회사 파트너를 통해 초대받은 그는 나의 진짜 이야기를 알았다. 김 대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온 이유는 민준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직원, 그리고 민준 씨의 언니인 수연 씨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홀이 술렁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 대표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연 씨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입니다. 그녀가 만든 프로젝트가 민준 씨의 회사에 채택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수연 씨의 아이디어를 민준 씨가 훔쳐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터졌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그는 더듬거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회상했다. 그 프로젝트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2년 전, 나는 밤을 새워 만든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민준이에게 보여줬다. 동생, 내 회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는 고마워, 언니. 이거 써볼게 라고 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내 아이디어가 그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스케치북, 심지어 그의 고백 녹음까지. 하지만 가족 앞에서 폭로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이 순간을. 김 대표님의 말이 계속됐다. 수연 씨는 그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를 업계 1위로 올렸고 이제 그녀는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민준 씨, 당신의 성공은 언니의 피땀으로 세워진 겁니다. 우홀이 침묵에 빠졌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나를 쳐다봤다. 수연아, 그게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민준이는 신부 곁에서 무너지듯 앉았다. 지은이는 그의 어깨를 잡았지만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사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김 대표님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틀었다. 민준이의 목소리. 언니 아이디어가 좋았어. 내가 좀 빌려서 썼지? 뭐 어때?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분노의 외침.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다. 아니, 쓰라렸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바뀌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을 터였다. 그날 밤, 나는 호텔 로비의 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김 대표님은 내 곁에 앉아 한 잔의 와인을 건넸다. 수연 씨, 잘했어요. 이제 쉬세요. 그의 말에 나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나를 발견한 사람, 나를 믿어준 유일한 멘토였다. 회상은 다시 시작됐다. 2년 전, 내가 민준이의 배신을 알았을 때 나는 무너졌다. 회사에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아니, 우리 집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집을 떠난 후였다. 민준이가 성공하자 어머니는 나를 방해꾼 취급했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스트레스 받았어. 나가서 혼자 살아. 그 말에 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작은 원룸에서 매일 라멘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했다. 그 프로젝트 도둑맞은 날 나는 김 대표님을 만났다. 우연히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그는 내 스케치를 보고 직원 천재적이다라고 했다. 나는 그냥 취미예요 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회사로 와의 내 재능을 낭비하지 마. 그 제안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입사 후 6개월 만에 팀 리더가 됐다. 민준이의 회사와의 협업에서 나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됐다. 데이터 로그에 남은 내 파일의 흔적. 나는 증거를 모았지만 침묵했다. 언젠가 갚아줄 거야. 그게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결혼식 후 민준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니, 왜 그랬어? 내 인생 망쳤어.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인생. 내 인생은 어땠는데? 내가 훔친 그 아이디어로 나는 모든 걸 잃었어.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 언니. 내가 잘못했어. 돌려줄게. 하지만 늦었다. 그의 신부, 지은이는 이미 이혼을 고려 중이었다. 뉴스가 퍼졌다. 대기업 신입, 언니 아이디어 도용으로 결혼식 파국. 가족 모임이 열렸다.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수연아, 와서 이야기하자. 나는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조건으로. 카페에서 나는 그들에게 모든 걸 말했다. 어린 시절의 희생, 민준이의 배신, 내 성공의 비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삼촌은 민준이가 잘못했네. 배상해야지 라고 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숨어 지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의 의미를 잃었다. 심리학 책에서 읽었다. 트라우마는 용서로 치유되지 않는다. 정의로 마무리된다. 나는 내 정의를 세웠다. 법정은 아니었다. 공공의 장이었다. 결혼식 그 자리. 그 후 내 삶은 평화로웠다.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김 대표님은 수연 씨, 내가 회사의 자랑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찾아왔다. 가족을 잃은 대가였다. 민준이의 메시지. 언니, 제발 만나자.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읽고 지웠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민준이를 봤다. 그는 초췌해 보였다. 나를 보고 멈췄다. 언니, 그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지나쳤다. 잊어, 동생.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람.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을 터 나처럼.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었다. 과거를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의 무게가 무거웠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제주도의 해변을 걷고 있었다. 회사 휴가였다. 바닷바람이 내 머리를 흩뜨렸다. 그곳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났다. 아니, 잃어버린 나를. 어린 시절 민준이와 함께 놀던 그 바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우리는 모래성을 쌓으며 꿈을 이야기했다. 언니, 나중에 큰 집 지을게. 민준이의 말. 그 꿈은 어디로 갔을까? 휴가 중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손으로 쓴 오래된 종이에. 수연아, 내가 떠난 후 집이 텅 빈 것 같아. 민준이는 변했어. 매일 울며 후회해.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편지를 찢었다. 용서. 그 단어는 내 사전에 없었다. 대신 나는 일기를 썼다. 매일의 감정, 복수의 후유증. 회사로 돌아오니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렸다.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 나는 팀을 이끌며 과거의 상처를 디자인에 녹여냈다. 내 작품은 배신의 꽃이라는 테마였다. 검은 꽃잎이 피어나는 이미지.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기자 인터뷰. 이 디자인의 영감은 나는 웃었다. 가족입니다. 잃어버린 가족. 민준이는 변화했다. 소문에 들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름에 손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커피를 팔았다. 그게 그의 속죄였다. 지은이는 떠났다. 너 같은 사람과 못 살아. 이 그녀의 마지막 말. 민준이는 혼자였다. 나처럼. 어느 밤 꿈을 꿨다. 결혼식 날.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신부였다. 홀에 가족이 모여 나를 축하했다. 하지만 문득 민준이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 언니, 왜 날 버렸어? 나는 깨어났다. 땀에 흠뻑. 그 꿈은 경고였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김 대표님과 대화했다. 대표님,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수연 씨, 당신은 정의를 실천했어. 하지만 이제 놓아줘. 자신을 위해 그의 말에 눈물이 왔다. 놓아주기. 그게 제일 어려운 복수였다. 가족에게 연락했다.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늙어 보였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민준이는 오지 않았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만남 후 나는 변화했다. 요가를 시작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복수의 끝은 용서가 아니었다. 수용이었다. 과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민준이의 카페가 문을 닫았다. 빚더미에 앉아 그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나는 거절했다. 내가 배운 대로 살아. 그 말이 잔인했지만 필요했다. 그는 무너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어머니의 전화. 수연아,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어.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언니. 미안해.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동생, 살아. 그게 내 벌이야? 그날 나는 울었다. 복수의 대가였다. 사랑과 증오의 경계에서. 병원에서의 그 밤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니 옛 추억이 밀려왔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의지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둘이서만 울던 그 밤, 어머니가 무너지자 내가 민준이를 안고 언니가 지켜줄게 라고 했던 그 약속이 배신으로 변한 순간 나는 나 자신도 잃었다. 민준이는 회복됐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했다. 의사는 가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애원했다. 수연아, 제발 도와줘.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상담사를 소개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세웠다. 이건 용서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지? 회사에서는 승진 축하 파티가 열렸다. 나는 부사장으로서 연설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배신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김 대표님은 수연 씨,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했다. 그날 나는 새로운 로맨스를 시작했다. 동료 디자이너 태민 씨, 그는 내 상처를 이해했다. 과거는 지나갔어. 지금 우리가 중요해. 민준이와의 만남이 시작됐다. 매주 카페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았다. 언니, 내가 질투했어. 내가 항상 앞서서, 내가 작아 보였어. 그 고백에 나는 놀랐다. 질투. 나는 희생자였는데. 그럼 왜 훔쳤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공포 때문이야. 실패할까봐. 그 대화들은 치유였다. 내 치유. 민준이의 이야기가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다. 옛날처럼.
하지만 관계는 변했다. 형제자매가 아닌 상처를 공유하는 친구처럼. 어느 날 민준이가 제안했다. 언니, 함께 사업해볼까? 내 디자인에 내 마케팅이 나는 망설였다. 배신의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태민 씨의 말에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해 나는 동의했다.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은 순조로웠다. 내 디자인과 민준이의 전략이 어우러졌다. 언론이 주목했다. 배신의 형제가 만든 성공 스토리, 어머니는 기뻐했다. 이제 집안이 다시 하나 됐어. 하지만 나는 경계했다. 복수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었다. 고조는 태민 씨와의 관계였다. 그는 내 과거를 알았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준이를 만날 때마다 불편해했다. 수연아, 조심해. 그의 걱정이 맞았다. 민준이가 다시 흔들렸다. 프로젝트 마감 직전 그는 스트레스에 언니, 이거 포기하자라고 했다. 나는 화났다. 또 도망칠 거야. 그 말에 그는 무너졌다. 미안, 언니. 아직 준비 안 됐어. 우리는 휴식기를 가졌다. 나는 홀로 제주로 갔다. 다시 바다 앞에서. 이번에는 혼자.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놓아줄게. 복수는 끝났다. 이제 3이었다. 돌아와 보니 민준이는 변했다. 그는 홀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언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포옹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였다. 태민 씨의 고백. 수연아, 나랑 결혼할래?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되는 듯 했다. 결혼 준비는 바빴다. 태민 씨와의. 나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행복한 얼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가 있었다. 가족. 어머니는 왔다. 수연아, 내 결혼식은 내가 치르게. 그녀의 미소에 과거가 스쳤다. 민준이는? 그는 초대받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초대장 발송 중 민준이의 소식이 들렸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해외로 떠난다는. 언니, 축하해. 나중에 올게. 그의 메시지에 나는 답했다. 잘 살아, 동생. 결혼식 당일 호텔홀이 빛났다. 하객들이 모였다. 김 대표님, 직원들, 친구들. 태민 씨는 나를 보며 웃었다. 가장 아름다워. 의식이 시작됐다. 하지만 문득 문이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민준이였다. 그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의식 중 어머니의 연설. 수연이는 우리 가족의 빛이야. 그녀의 강함이 우리를 살렸어. 그 말에 홀이 박수쳤다. 나는 울컥했다. 과거의 조롱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치유였다. 파티 중 민준이가 다가왔다. 언니,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그는 작은 선물을 줬다. 우리 어린 시절 모래성 사진. 이걸 기억해. 우리는 항상 하나였어. 나는 안았다. 고마워, 민준아. 그날 밤 신혼여행 가기 전 우리는 이야기했다. 모든 걸 배신, 복수, 용서. 언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덕에 다시 태어났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내 덕에 강해졌어. 삶은 계속됐다. 나는 임신했다. 태민 씨와의 아이, 이름은 희망으로 지었다. 민준이는 돌아와 삼촌의 회사에서 일했다. 안정된 삶. 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웃었다.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옛 프로젝트에 소송이 터졌다. 민준이의 옛 회사에서. 아이디어 도용 책임리. 그는 나를 불렀다. 언니, 같이 싸우자. 나는 동의했다.
법정에서 우리는 증언했다. 진실이 승리했다. 보상금은 기부했다. 희생의 순환을 끊자. 그 사건 후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그림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복수는 정의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내 책을 읽고 울었다. 언니, 내가 진짜 영웅이야.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저녁 식사, 웃음소리.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아름다웠다. 나는 배웠다. 인간은 약하고 강하고 변한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태민 씨의 말, 수연아,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나도. 모든 걸. 시간은 흘러 아이가 다 컸다. 희망이는 5살 민준이의 딸과 함께 놀았다. 사촌들처럼. 가족은 다시 엮였다. 하지만 그 끈은 더 튼튼했다. 상처가 만든. 나는 회사를 떠나 프리랜서가 됐다. 자유로운 삶, 태민 씨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제주에. 바다 앞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일어났다. 민준이는 성공했다. 자신의 디자인 회사. 언니의 영향을 받았어. 그는 웃었다. 어머니는 건강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너희 둘. 그녀의 말. 어느 날 옛 결혼식 날짜. 우리는 모였다. 추억의 장소.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날 내가 칼 들고 서 있었지. 내 말에 모두 웃었다. 민준이가 졌니? 그 칼이 날 살렸어. 라고 했다. 삶은 드라마였다. 반전, 갈등, 해피엔딩. 하지만 진짜 엔딩은 없었다. 매일의 선택. 나는 선택했다. 사랑을, 용서를, 자신을. 이제 나는 평화로웠다. 복수의 여정 끝에.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